네, 오늘은 업종을 변경하신 분들이 누릴 수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 50% 세액 감면 혜택이거든요. 이게 4년간이에요. 상당히 큰 혜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혜택이냐면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모두 신청 가능한 혜택이에요. 근데 그 개인 소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거죠. 법인세 50% 감면. 한 해인가요? 4년간 감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요건인을 충족해서 2018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때 만약에 손실이었어요. 신청한 시점에서는 손실일 수 있잖아요. 손실. 만약에 이익이었으면 그때부터 4년이고요. 손실이었다면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 안 되다가 2020년부터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 그럼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 거잖아요. 이때부터 50% 감면을 4년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제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는 올해 이걸 신청할 건데 예상되는 법인세 감면 효과가 올해 2억 5천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정말 시간을 갖고 꼼꼼히 내가 직접 볼만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냐면 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가 자문한 업체는 이 규정 때문에 되거든요. 이거 많은 분들이 적용될 만한 1번 규정을 먼저 볼게요. 내가 하던 사업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양도가 아니면 폐업을 하고 1년 내에 전환 사업을 개시하면 이 혜택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전환 전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그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전환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막연하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요건들이 있죠. 어떤 요건이 있냐면요. 일단 사업을 영위하는 요건이 있는데 내가 그 기존 사업을 5년 이상 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전환하는 업종이 특정 업종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업종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요건이 있어요. 사실 세제 감면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분들이 사실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역 요건이 있다는 거죠. 법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라면 혜택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전환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디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고 전환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요건이 뭐죠? 기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제조업을 할 건데 공장을 설립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존 사업 폐업하고 나서 3년 내에 사업을 개시해도 돼요. 이게 그 의미예요. 기간 요건은요. 그 전환이라는 전환 사업 개시일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여야 돼요. 이게 원래 계속 연장됐었는데 올해 연장을 안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 나머지는 사실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업이 전환 사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도대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사업이 전환 사업일까요? 일단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되네요. 출판업, 건설업도 상당히 범위가 넓죠.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되죠. 방송업 되죠.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법, 그리고 정보 서비스업, 연구 개발업, 광고업, 그 밖에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그리고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 사업이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 사실 조금 더 있어요. 일단 마저 볼게요. 직업기술 분야, 교습학원, 이거 사실 이 법률에 따른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학원은. 그리고 근로자, 요 법률에 따른 그 사업이고, 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이어야 되고, 회의업, 유언시설업,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사업, 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도 되네요. 그죠?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도 돼요. 그죠? 경호 및 경호 서비스업, 경비 및, 그리고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도 되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안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통신 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사실 이 분류를 제가 이 30개나 되는 걸 왜 읽었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가서 세무서에서 물어보면 제대로 알려줄까요? 얼마 전에 찾아온 분도 세무서에서 물어봐서 했대요. 근데 잘못했더라고요. 세무서도 자주 하는 업무는 금방 제대로 코드를 알려주는데 자주 접하지 않는 거는 사실 검색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일한 검색어가 여러 개의 코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 규정까지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업종인지는. 제가 사실 지난주에 중간감사 때문에 설계회사, 상당히 큰 설계회사를 갔었거든요. 거기가 우리나라 탑 10이래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업종 감사해 본 적 있냐고. 그래서 저도 이 업종은 처음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잠깐 봤는데 그 회사가 이 업종을 잘못 선택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자부심은, 업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매출액이 200억도 넘는데, 그런데도 이 업종 분류를 잘못해서 세무조정에서 다른 세액 감면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추정해서 계산해 보니까 추징해야 될 세액 금액이 최소한 6억이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게 사실 감사를 올해 처음 받는 회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큰 회사도 이런 거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업종은 분명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지역 바뀌어야 돼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법인의 본점이 있어도 이 지역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본점은 실질에 따른다는 전제합니다. 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강화군, 옹진군 요거 있잖아요. 여기는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긴 되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 나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긴 되는 거고, 여기는 남양주시는 여기에 해당하는 동이나 그 지역이 아니면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감면을. 여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양주시는. 그리고 인천광역시는 여기만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시흥시는 여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반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지역도 꼭 확인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했거나, 그런데 새로 전환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까 말했던 그 사업 범위 안에 있거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 그 사업을 시작하거나 바로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존 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한 다음에 1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면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죠. 이거 올해 일몰되는 규제니까 빨리 신청할 분들 하셔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해주나요? 내가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하고 모든 요건을 갖췄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조세특례대안법이랑 세액 감면 혜택은, 비과세는 가만히 있으면 해주죠. 근데 이 세액 감면이라는 혜택은 내가 신청서를 넣어야지 해주는 거예요. 이 요건을 다 충족했는데 신청서를 안 넣었다, 안 해주죠. 신고 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법인은 언제까지야? 2019년 3월 31일까지. 12월 31일 기준일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은, 그리고 일반 개인들은 내년 5월달, 성실신고 대상 개인들은 내년 6월달까지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야 되겠죠. 이 업종 판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그 판단 근거까지 수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존 업무나 업종 제한.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어떤 업무,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 갑자기 음식점업을 하는 거예요. 될까요?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기존 업무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서비스업을 하다가 지금 오면 안 되나요? 되잖아요. 프리랜서였어요. 프리랜서도 사업자죠. 근데 새로운 사업을 추가했을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라면 아무리 일본된다고는 하지만 2020년 12월 30일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사업 전환일부터 5년일. 제가 왜 이익이 생길 때부터 4년간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이익이 생기는 시점이 적어도 5년 안에는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사업 전환한다고 해놓고 3년 안에 폐업 때 하잖아요. 그럼 추징해요. 이자까지. 근데 사실 이거 해볼 만한 거예요. 원래 내야 될 세금이었거든요. 이자는 뭐 내가 늦게 냈으니까 당연히 납부해야 되는 거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